안녕하세요. 워킹데드입니다. 디아블로4 2025년 로드맵이 공개되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리뷰를 올리고 싶었지만 못된 감기에 걸리면서 계획보다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제 코막힘 소리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중에도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입으로 숨을 쉬니까 목이 드라이해져서 말할 때 목도 아프고 목소리도 갈라져요. 발음도 좀 어렵고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또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고 싶은데 또 코가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입으로 숨을 쉬게 돼요. 이 코막힘 하나에서 시작되는 연쇄 반응들의 악순환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 느낌.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로드맵에 공개된 내용이 직관적이긴 했지만 디테일한 내용이 부족했는데요. 디아블로4 게임 디렉터인 브렌트 깁슨의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이커라는 유튜버가 단독으로 진행한 인터뷰였는데요. 발표된 내용들의 중요성을 놓고 보면 인터뷰 내용과 진행 방식 두 가지 다 좀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로드맵에 대한 인터뷰라기보단 로드맵에 대한 인터뷰의 예고편 느낌이었다. 네, 이렇게 좀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할 시즌들과 확장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궁금해해야 할 만한 내용들이 대부분 공개가 힘든 대외비일 거라서 좀 이해는 되지만 저는 뭐 이해는 돼요. 근데 이해가 된다고 납득이 되는 건 또 아니라 인터뷰에 대한 아쉬움은 유저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몫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체득한 바로는 이 한 해의 계획들을 이 목표들을 발표하는 자리는 꽤나 진중하고 무거운 자리였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로드맵과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업계가 달라서 그런가? 저는 IT 쪽은 아니라서 이게 IT 업계 특? 뭐 이런 건가? 네, 일단 뭐 로드맵을 보시면 각 시즌의 진행 계획과 이 따라오는 컨텐츠들이 연대기적으로 잘 그룹화는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영구적으로 추가되는 요소들도 잘 열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즌 계획뿐만 아니라 각 시즌의 이름, 즉 그 시즌의 핵심 방향성까지 나와 있고 큰 뼈대들이 굉장히 좀 미리 계획되어 있는 거라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브렌트 깁스는 수많은 플레이어들의 피드백 덕분에 처음으로 이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디아블로4 출시 후 유저들의 피드백이 정말 많았고 그 피드백을 살피고 필요한 대응을 하면서 반응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수동적 포지션으로 게임을 운영했고 근데 증오의 그릇 확장팩을 발표할 즈음에는 디아블로4 팀의 방향성이 좀 분명해져서 주도적으로 재밌는 테마들을 만들 수 있었고 그 결과물로 이 로드맵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신규 확장팩 전까지 지속해서 선볼 부분들을 찾고 다듬겠다는 각오도 전했는데요. 제 생각엔 찾는 건 유저분들이 다 해주실 것 같아서 다듬는 부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이 순간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주도적이고 확신에 찬 로드맵을 만들었지만 유저들의 피드백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고요. 3개월 뒤 또는 6개월 뒤에는 로드맵에서 이 현재 지금 발표된 로드맵에서 달라진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발표된 내용이 사실 별로 없어서 이게 핵심 키워드만 있는 거지 뭐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가 바뀌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달라질 내용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2025년 1월에서 4월 1분기는 마녀술 시즌이었고 이 시즌에는 머리 활동, 퀘스트, 평판 작업을 통해 마녀술 능력을 얻거나 업그레이드하고 비슬 보석을 만드는 것이 콘텐츠였습니다. 시즌 퀘스트를 통해 큰 까마귀 애완동물도 얻을 수 있었죠. 연구 추가 내용으로는 무기고가 추가되었고 속삭임 편의성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1분기 컨텐츠와 연구 추가 항목들에 대한 언급이나 질문은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무기고에 대해서는 그래도 몇 마디 해볼만 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4월에서 7월 2분기는 베리알의 귀한 시즌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PTR을 통해 이미 이 시즌을 미리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환영급습 활동, 퀘스트, 평판 작업을 통해 우두머리 능력을 얻거나 업그레이드 할 것 같고요. 시즌 퀘스트를 마무리해서 요 고양이 애완동물을 얻겠죠. 2분기에 대해서는 신규 IP 콜라보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특별한 힌트 없이 이전에 진행했던 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킨 콜라보 그거보다는 뭐가 더 있을 것이다 라며 말을 아꼈어요. 근데 성모람과 IP 콜라보가 연결성이 있음은 시사를 했습니다. 다만 헬로키티 스킨이나 뭐 감자튀김 칼, 무지개 갑옷 같이 이런 본인들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들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면서 그 자신들만의 어둡지만 멋진 정체성 쿨 앤 다크 아이덴티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것은 지킬 것임을 확실히 했네요. 2주년 기념 이벤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인터뷰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영구적으로 신규 소굴 우두머리인 베리알, 우리바르, 증오의 사도가 추가될 예정이고 소굴 우두머리 편의성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성모람과 시즌 여정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성모람은 배틀 패스의 개선과 연결성이 깊어 보입니다. 기존 배틀 패스는 좀 유저들의 선택권을 한정하고 통제하는 다분히 구시대적 시스템이었음을 인정하면서 배틀 패스 개선을 통해 좀 더 현대적인 시스템을 만들 것을 알렸고 특히 외형 면에서 시즌 스킨이나 콜라보 스킨을 통해 유저들에게 보상에 대한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힌트를 줬어요. 앞서 IP 콜라보에 대해 외형 스킨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요소가 있을 것을 시사했으니 이 추가적인 요소가 배틀 패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여정도 너무 배틀 패스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왔다며 변화를 이야기했는데요. 기존에는 시즌 여정에서 각 장들의 목표들을 전부 완료해야 보상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목표를 전부 완료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게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챕터들의 목표들과 그에 따른 보상들이 어쩌면 IP 콜라보 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보상은 모든 챕터를 완료한 후 받게 될 것 같아서 시즌 챕터별 부분 보상과
시즌 여정 완료 후 최종 보상의 밸런스도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게임 난이도를 조절해서 디아블로4 유저 10% 정도만 고행 4단계에 진입하도록 하는 방향성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 난이도 조절이 시즌 여행 난이도와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2025년도 우선 과제 중 하나가 게임의 도전적인 요소들을 가미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10%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 10% 유저를 위한 게임을 만들 생각은 절대 아니고, 또 게임 디렉터 본인도 일과 후 편하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 전반적인 난이도를 어렵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좀 적재적소에 도전적인 요소를 넣어서 캐주얼 유저들도 캐주얼하게 게임을 재밌게 즐기고 어떤 어려운 미션을 해내고 특정 목표 달성을 좋아하는 그런 유저들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였습니다. 네. 7월에서 9월 3분기는 호라드림의 죄 시즌이고요. 시즌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한 내용은 없지만 시즌 활동과 퀘스트, 평판 작업을 통해 호라드림 능력을 얻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애완동물도 준비되어 있네요. 인터뷰 내용으로는 호라드림의 죄 시즌에 우리가 알만한 얼굴들을 볼 수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시즌 5 내용이 릴리트의 영향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세계관이 중요하고 세계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 현재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연관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시즌을 걸치며 이 연결성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연결성들이 곧 로드맵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확장팩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해 디아블로 세계관과 스토리에 관심이 많은 유저분들은 매 시즌 이 연결성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호라드림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두머리 능력이나 혼돈 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해 호라드림 능력에 대한 특별함이 강조되었는데요. 어, 별다른 힌트를 제공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시즌을 거듭하며 악몽 던전 개선에 대한 정말 많은 피드백이 있었다면서 연구 추가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던전 개편이 유저 피드백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고, 초반에 언급했던 손볼 부분들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방향성 제시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콘솔의 키보드와 마우스 지원, 그리고 더 많은 컨텐츠라는 두루뭉술한 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네요. 9월에서 12월 4분기는 지역불 혼돈 시즌이고요. 시즌 활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전 시즌들과 매한가지로 시즌 활동과 퀘스트, 평판 작업을 통해 혼돈 능력을 얻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일 거고 시즌 애완동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매 시즌마다 이 애완동물을 줄 계획인가 봐요. 인터뷰에서 혼돈 능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브렌트 깁슨이 사용한 단어나 문장들의 뉘앙스에서 받은 제 느낌은요. 이 말을 아꼈다기보다는 아직 혼돈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시즌 7도 끝나지 않았는데 시즌 10의 컨텐츠가 구체적이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죠. 지역불 군세의 개선도 언급했는데요. 먼저 통계적으로 지역불 군세가 많은 유저들의 선택을 받는 던전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반짝이는 보석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이 보석이 계속 반짝일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이며 업데이트 내용도 소개했는데요. 지역불 군세가 선택지와 다양성 이 두 가지 면에서 이미 괜찮은 인게임 활동이지만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고 또 시즌을 거듭하면서 군세 같은 핵심 인게임 활동들을 강화해서 2026년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목표도 제시하네요. 음, 악몽 던전, 지역불 군세. 사실 이 두 가지만 좀 저희 입맛에 맞게 나온다면 저는 꽤나 만족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2026년도 신규 확장팩 내용인데요. 2025년 6월에는 엑스박스 게임 쇼케이스가 예정되어 있고 8월에 게임스컴이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올여름 이런 이벤트들에서 확장팩 내용을 들을 수 있냐는 질문에 어떤 이벤트에서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는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확장팩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디아블로 4 팀이 단계적으로 공개할 내용들의 우선순위를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았고, 다는 아니더라도 몇몇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언저리에 적당한 이벤트가 있으면 거기서 저희가 뭘 들어도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 순위 시스템과 순위표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겠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게임에는 도전적 요소와 캐주얼한 요소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순위표는 엘리트들, 즉 도전적인 요소들을 추구하는 유저들을 위한 장치이고 신규 순위 시스템은 모든 유저들이 캐주얼한 도전을 하면서 자신의 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엘리트들도 신규 순위 시스템을 걸쳐 순위표로 졸업하는 방식이라고 소개를 하네요. 예전 건틀릿 시스템에 대한 평도 있었는데요. 인게임 활동들과 너무 동떨어진 시스템으로 개발된 것이 좀 아쉬웠고 개선이 필요했기에 제외된 시스템이지만 본인들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도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순위표를 나락 던전에 적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표가 잘 작동을 하려면 부정행위 같이 시스템에 불신이 생길 만한 요소가 좀 없게 잘 관리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특정 기술력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어, 당분간 나락 던전이 순위표랑 뭐 엮일 리는 없어 보여요. 아, 인터뷰는 팔라딘 신규 직업의 가능성 언급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지금 밝힐 수 있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팔라딘 이야기는 계속하시고 확장팩과 함께 신규 직업이 공개되었을 때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브렌트 깁슨 본인의 입으로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팔라딘 요청은 기존부터 있었던 요청이고 팔라딘이 신규 직업으로 나온다면 이게 행복한 일일 수는 있지만 놀랄 만한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두가 행복한 일은 안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디아블로4 2025 로드맵 소개를 드렸는데요. 로드맵이 다루는 방대성과 중요성에 비해 좀 많이 싱거운 발표였고 또 싱거운 인터뷰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블리자드 입장에서 보면 잡아놓은 물고기라서 싱겁던 짜던 일단 게임이 출시되면 재밌게 플레이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워킹데드의 첫 디아블로4 관련 소식 리뷰였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소식들은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킹데드였습니다.